자, 재개발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민간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서 총 13만 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만 호면요, 천세대 규모로 130개 사업 구역이 되겠는데요. 어느 지역이 법정 요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어느 지역이 그런 요건 때문에 좀 유망한 지역인지, 어떤 지역은 어떤 점 때문에 재개발이 다시 되기 어려운지 법률 요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가 9월 20일 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11월 4일 날 최종적으로 공모 접수 현황을 보니까 12개의 지역을 뽑는데 총 60개가 넘는 지역들이 후보지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이 민간 공모형 재개발 방식도 큰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잠잠한데요. 막상 공모 스타트를 딱 끊으면은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보면요, 60개 구역 중에서 16개 구역이 뽑혔는데요. 이 중에서 해지된 지역이 거의 80%입니다. 그만큼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보다 해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착출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한 앞으로 민간 방식의 재개발도 해제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높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지된 지역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해지된 지역 중에서도 도시 재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비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제외가 되겠고요. 이번에 공모 발표 때는 2종 7층 이하도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겠다라는 좀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 1종 일반 주거 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과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조금 약간 후보 지역으로 좀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신축 비율이 높아서 이번에 연면적 노후도가 주거정비 지수가 폐지됐음에도 신축이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이 또 들어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또 빼고, 끝으로는 또 재개발이 해지된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느 지역이 후보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문 2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죠. 이문 휘경 뉴타운인데요. 신이문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당시에 구역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지된 구역도가 나오고 있겠고요. 자, 최근에는 이문 2구역이 해지되다 보니까 이 신이문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만 역세권 시프트로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만 놓고 봤을 때 6억 이상 호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문 휘경 뉴타운은 34평 기준으로 보통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가격 형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초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약간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이문 2구역은요 이문 3-1구역 상단부에 있습니다. 3-1구역은 GS 자이랑 HDC가 이제 공동 컨소시엄으로 3-3구역과 함께 용적률 결합 방식으로 이문 휘경 뉴타운 내에서는 대장 아파트로 지금 현재 칭을 하고 있죠. 바라하단부의 휘경 3구역이나 이문 4구역이 마찬가지로 이 관리 처분과 사업실 인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외대역과 신이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아파트들 공급이 향후 2-3년 내에 입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죠. 곧 있으면 일반 분양이 있을 예정인데 분양가 자체가 조금 저렴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지역들은 해지가 됐는데 경희대와 외대 그리고 한예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이제 상가주택이 많이 흥하고 있는데요. 이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역세권 구역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에서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반대쪽에는 상업지역이 이 노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럴 때는 오피스텔 공급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이런 지역들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내에서 좀 싸게 나온 단독주택, 좀 대지는 작아도 상관없으니까 저렴하게 나온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보시면 좋겠고요. 자, 로드뷰를 통해서 노후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지역은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여느 뭐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다. 차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양방향 차선이었고 다 일방통행 또는 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약간 구릉에 좀 협소한 골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개발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레미콘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 도로폭이 없기 때문에 뭐 빌라들을 신축하려고 해도 이런 지역에서만 나올 텐데 과소 필지가 그나마 대부분이기 때문에 4개 필지를 묶어서 빌라 한 동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땅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매가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빌라 공급도 어려워서 지금까지 뉴타운이 해지됐는데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은 주택들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면 입지, 노후도면 노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정비 지수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률로 해도 이 지역은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문 1구역을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흑석 10구역이 되겠습니다. 흑석 10구역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지됐을 당시에 그 3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2헥타르 정도가 되겠는데, 자, 10구역이 그 중대상권, 중대병원 바로 앞에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봐서는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흑석 10구역은요, 9호선 흑석역에서 뭐 도보로 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 이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대장 아파트죠. 34평 기준으로 20억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들도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역을 제외하고선 존치 지역, 이 지역은 노후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새롭게 재개발을 하기에는 노후도 요건 충족이 안 되고 그 기타 지역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미 어느 정도 빌라가 신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흑석 19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좀 굉장히 있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3.2 헥타르 안에 신축 빌라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로드맵을 통해서 지도를 확대해서 당기게 되면요. 이 지역이 굉장히 구릉지죠. 구름지고 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어떤 곳은 이 도로가 막혀 있고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신축 빈도가 낮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이런 벽돌 구조는 이제 20년만 돼도 노후 건축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단독 다가구 중심의 이런 노후 주택들로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9호선을 끼고 있는 그 우수한 입지, 그리고 바로 길 건너가 이제 용산이죠.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노후도가 맞고 이 면적 또한 3.2헥타르면 한 500세대 이상이 건립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 방식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후보 지역이다라고 두 번째는 흑석 19역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 다소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 포방터 시장인데요. 지도 통해서 한번 이 지역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이 꽤 멉니다. 홍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도보로 다니긴 좀 어렵고 마을버스 타고 다녀야 될 정도의 거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변 일대가 벽산아파트, 두산 위브 1, 2차 들어오고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관리 처분이 나와서 이주가 되고 이 좌측 지역은 또 이제 8구역이죠. 8구역은 또 이제 지주택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일대가 다 아파트로 바뀌는데 요 지역은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거든요. 뭐 일부 지역은 이렇게 또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방터 시장일 때는 그 비역세권이라서 좀 인기가 없었던 지역, 소외됐던 지역, 그래서 좀 노후도가 지금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플래닛으로 살펴보면요, 40년 넘은 건축물이 거의 90% 육박하고 로드뷰를 땡겨서 주변 일대에 또 이제 노후도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릉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옛날 그 현충원 뒤쪽에 흑석동 옛날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이렇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땅값이나 공시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은 공시가 1억 미만의 뭐 연립주택 반지층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신다면 큰 돈 안 쓰고 조금 취득세도 약간
절세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해지 당시의 구역도입니다. 흥운동 8-400번지로 칭이 되었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포방터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구역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정권에 있는 로케이션의 부동산을 좀 매입하셔야지 구역에서 배척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좀 오래 보고 장기 투자하실 분이라면 좀 저렴한 거 잘 픽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실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 3개 구역만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비구역에서 해지된 게, 뉴타운에서만 해지된 게 지금 180개 구역이 넘고요. 재개발이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으로 집행을 받았거나 노후도가 안 맞거나 지주택이 들어왔거나 일종 주거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조금 투자 가치 있고 조금 오래 보고 길게 보고 좀 내다보면은 좀 아파트로 좀 하나 받을 수 있는 조금 적은 돈 가지고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구역들을 잘 속출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잦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